안녕하십니까. 게임 완전 정복의 이정환입니다. 지난주부터 이 시간은 스타크래프트를 완전 정복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덕대로 함께 삼키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 강의 내용은 복습들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입문에 관련된 것과 스타크래프트 세 종족의 차이점 그리고 테크트리에 대해서 다소 좀 장황한 내용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컨트롤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막 훈련을 하고 복습을 하실 부분보다는 통째로 머리로 이해를 하시는 이런 시간이 되셨을 줄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역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알짜배기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과 그대로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생각을 되새기시면서 오늘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닛과 컨트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크래프트 이해를 하기 위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특별한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스타크래프트를 얼마만큼이나 애정을 갖고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신경을 쓰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게임 하나 배우는데 이렇게 신경 많이 써서야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크래프트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손재주만 약간 익혀서 시간 때우기식으로 배울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과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둑이나 장기를 제대로 배우듯이 스타크래프트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그 측면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분명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지난주에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종족의 차이와 테크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테크트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여러분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테라는 유닛 생산 건물 중심의 단선 테크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가 있습니까? 커맨드 센터 일단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베럭스, 팩토리, 스타포트. 다 이게 유닛들이 나오는 겁니다. 바이오닉 유닛, 기본 유닛이 나오는 보병 유닛 베럭스고요. 그 다음에 메카닉 탱크 같은 유닛이 나오는 팩토리, 그 다음에 비행 유닛이 나오는 스타포트. 이렇게 단선으로 되어 있는 테크트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빨리 테크를 일단 스타포트까지 늘릴 수가 있겠고 테크 간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유닛이 물론 고급 유닛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레이스까지도 상당히 빠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생산하실 수 있다. 그 얘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랍십도 상당히 빠른 시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그는 해처리, 레어, 하이브로 기본적인 유닛 나오는 건물 자체가 변태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기 때문에 테크트리를 관리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처리가 레어로 가기 위해서는 스포닝 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레어가 하이브로 가기 위해서는 퀸스 네스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간중간에 있는 건물들을 타면서 반드시 그 건물이 있어야지만 해처리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프로토스는 단선 테크와 3원 테크가 있습니다. 처음에 게이트웨이하고 사이버네틱스 코어까지는 단선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가지고 3개로 분화가 되는 그런 테크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드디어 그 테크 안에서 어떤 유닛들이 어떤 순서대로 나오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칠판에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과 아주 비슷한 화면에 그 똑같은 건물의 테크트리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유닛을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순서대로 테란과 프로토스, 저그의 순서로 오늘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닛 생산 순서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기본 종족이 테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란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서 프로토스와 저그를 보시죠. 테란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커맨드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베럭스, 팩토리, 그 다음에 스타포트 이렇게 세 가지의 테크트리를 나란히 단선으로 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란을 보시면은 이게 다 유닛들을 생산하는 건물입니다. 베럭스에서는 우선 머린이 나오죠. 그 다음에 머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카데미라는 건물을 우리가 지었을 때 이 건물에서 파이어벳하고 메딕이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바이오닉 유닛이고요. 이 세 개는 대표적인 테란의 바이오닉 유닛이고 세 개가 다 보병 유닛입니다. 땅을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총을 들고 싸우는 보병 유닛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기본 유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크를 베럭스에서 딱 차고 내려오면은 바로 팩토리를 지을 수가 있는데요. 다른 종족들처럼 여기 뭘 지어야지만 팩토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베럭스만 지으면 무조건 팩토리는 바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단선 테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일단 벌처가 있습니다. 벌처는 기본적으로 그냥 생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애드온 건물을 이렇게 달아야 돼요. 여기 지금
그 커맨드 센터에도 애드온 건물을 이렇게 달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팩토리에 애드온 건물을 달았었을 경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골리앗과 탱크를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골리앗을 생산을 할 때는 아모리를 지어야 되는 그 아모리라는 건물을 또 하나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 자체는 사실 팩토리만 짓는다고 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팩토리에서 나오는 유닛으로 따져봤었을 때 이렇게 따지면은 요것을 일단은 그 중급 유닛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전부 다 메카닉 유닛입니다. 기계로 되어져 있는 메카닉 유닛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 있는 것이 바로 스타포트입니다. 스타포트를 진행을 했었을 경우에 여기서 이제 비로소 공중 유닛이 나올 수가 있는데 공중 유닛 중에서 스타포트만 바로 지으면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레이스가 있거든요. 이 레이스를 여러분들이 생산을 하실 때는 바로 여기서 보세요. 베럭스에서 팩토리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지을 수 있고요. 팩토리에서 스타포트도 그냥 바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테크트리 상으로. 이렇게 되면 레이스까지 일사천리로 일단은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포트도 레이스를 하실 수 있는 반면에 여기에다가 애드온을 또 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건물 애드온을 다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드랍십이라든가 아니면 사이언스 퍼실리티라든가 이제 배틀크루저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체제를 갖추게 되죠. 그것을 위해서 고급 유닛을 위해서는 물론 여기에서 사이언스 퍼실리티라든가 사이언스 퍼실리티에 배틀크루저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한 피식스의 그런 애드온을 또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고급 유닛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단선 구조의 테란의 테크트리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스 저그 설명을 해드리면서 요것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옆에는 보시면 지난 시간에 보셨었던 프로토스의 테크트리가 있습니다. 프로토스의 테크트리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보시는 의미로 지금 쭉 훑어보신다고 하면 사이버네틱스 코어까지는 테란처럼 이렇게 단선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버네틱스 코어가 지어진 것을 기점으로 해서 3원 테크를 탄다고 했죠. 3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테크를 타는지에 대해서 사실 정찰을 해보면 가장 뻔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프로토스다. 그래서 프로토스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드러내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유닛을 중심으로 한번 일단 알아보죠. 지금 이 테크트리가 중요한 것은 뭘 줘야지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래야지 어떤 유닛이 나올 수 있냐죠. 일단 넥서스에서 게이트웨이를 먼저 달랑 짓게 되면 여기서 질럿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럿 자체를 가지고는 일단 극초반에서만 일단 사용을 할 수 있겠고 바로 공중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유닛이 드라군입니다. 근데 드라군은 역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드라군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드라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이버네틱스 코어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네틱스 코어가 있어야지 드라군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게이트에서 물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일단 그 프로토스의 기본 유닛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군은 사실 기본 유닛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기본 유닛들보다는 상당히 굉장히 그 활용성도 넓고 그 다음에 공격력도 센 그런 유닛이긴 합니다. 하지만 프로토스 유닛 자체가 원래 이렇게 좀 하이 레벨의 유닛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네틱스 코어를 지었다고 하면은 어디로 갈 것이냐를 항상 신경 써야 된다고 그랬죠? 저기 프로토스일 경우에 시타델 아둔으로 가면은 다크템플러와 하이템플러 계열을 타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로보틱스 퍼실리티를 지었다라고 했었을 때는 서포트 베이를 지으면서 리버를 뽑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거나 혹은 리버로 가지 않았을 경우에도 여기서 일단 셔틀을 뽑아서 상대방에게 드랍 공격을 갈 거다. 뭘 싣고 갈 거냐라는 건 여기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일단 드랍십 공격, 그러니까 셔틀 공격을 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옵저버로 가겠다라는 걸 예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게이트를 먼저 짓기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는 커세어를 빨리 뽑겠다라든가 아니면은 나는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캐리어로 넘어가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도 표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네틱스 코어가 지어지는 시점이 바로 질럿에서부터 하이테크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란과 프로토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보죠. 기본 유닛이 여기까지 나오는 단계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대충 붙여놓은 것 같은데 아주 미세하게 우리 스태프들하고 작가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진행사항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지금 여기까지가 비슷한 시간대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자원을 소모해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그래서 머린, 파이어밴, 메딕, 아카데미까지 지어지면은 그렇게 되고요. 여기서 게이트를 짓게 되면은 질럿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사이버네틱스 드라군을 짓게 되는 순서, 요 타이밍이 여기서 벌처와 탱크가 막 나오는 타이밍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요 시간 단계를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유닛 비교에 있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라군이 나왔을 때 상대방은 뭐가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라는 것을 그 시간 단계를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건물들이 지어졌을 때 이제 고급 유닛들이 나오잖아요. 그 고급 유닛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테란으로 봤었을 때는 이미 뽑을 수 있는 것들, 배틀크루저 빼놓고는 대부분 다 뽑을 수 있는 테크가 진행되는 상태다라는 그 비슷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레이스처럼 굉장히 빠른 그 공중병력을 프로토스가 생산을 하겠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딱 요거만 타야 돼요. 다른 걸 탈 거 없이 딱 요거만 타서 딱 여기서 바로 여기로 넘어가서 바로 커세어로 넘어가게 되면, 스타게이트, 바로 커세어로 넘어가게 되면 레이스하고 비슷하게 맞추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3원 테크를 다 보시면서 이거 하나 타신다 그러면 이것보다 테크가 느려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그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저그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해처리, 레어, 하이브라는 아주 단일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그가 해처리에서 레어로 가기 위해서는 스포닝 풀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죠. 여기서 스포닝 풀이 나오면 저글링이 생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히드라 리스크 덴을 지으면은 히드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해처리에서 되는 거죠. 그리고 레어로 업그레이드를 했었을 경우에는 여기서 스파이어를 지어서 무탈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고요. 히드라 리스크덴에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러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탈리스크와 러커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레어 유닛이기 때문에 중급 유닛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퀸스 네스트를 지어야만 하이브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포닝풀, 퀸스 네스트 상당히 중요한 테크 관계 건물이죠. 하이브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면은 여기서 별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건물을 지어줘야 됩니다. 다른 종족들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건물을 지어주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디파일러 마운트를 지어주냐에 따라서 디파일러가 나올 수 있고 울트라 리스크 카본을 지어주냐에 따라서 울트라 리스크 나올 수 있고 여기서 그레이트 스파이어로 이 스파이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데에 따라서 가디언이나 디버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그의 테크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도 시간적으로 보셨을 때는 사이버네틱스 코어에서 나오는 것과 빠르게 사이버네틱스 코어에서 드라군이 나와서 사정거리 업되는 시간과 거의 비슷하게 레어가 막 완성될 수 있고 무탈리스크와 빠르게 하면은 러커가 탄생될 수 있는 이런 시간 개념과 약간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이브 유닛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여기에서의 그 고급 유닛들, 고급 맞법 유닛들이 테란과 프로토스의 고급 맞법 유닛들이 나오는 것보다 조금은 뒤로 처지게 된다라는 것이 저그의 테크트리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유닛 계열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닛 계열에 따라서 각각의 유닛들이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교시에 일단 기본적인 이런 그 시간 진행에 따른 전체 유닛 개요 건물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2교시 컨트롤 부분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기술과 컨트롤 기술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전략 시뮬레이션이라는 게임은 한정된 시간 안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얼마만큼이나 최대의 전력을 끌어내서 결국은 전투에 이기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테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유닛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투가 중요합니다. 그 전투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컨트롤 기술입니다. 오늘 드디어 스타크래프트 시작한 이후로 처음 컨트롤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입문편, 기초편을 같이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컨트롤 기술에서 단축키의 사용입니다. 1번 단축키의 사용.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이것은 마우스와 키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스타크래프트를 그 유닛을 컨트롤할 수 있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수가 되는 중수가 되고 고수가 되고 그 레벨을 높여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얼마나 마우스로 하던 일을 많이 키보드로 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같은 시간 내에 얼마나 빠른 유닛 컨트롤을 할 수 있냐, 빠른 일을 할 수 있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축키는 유닛의 이동이라든가 뭐 컨트롤 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유닛을 생산한다거나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합니다. 특히 건물을 짓거나 유닛을 생산하는 단축키는
여기다 쭉 제가 리스트를 쓰고 이것 뭐를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게임에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게 돼 있고 매뉴얼이나 아니면 여러 곳에서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단축키를 가능한 한 많이 외우셔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반 빌드 진행할 때에는 건물 짓고 유닛 생성할 때 단축키를 절대 사용하셔야지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세이브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각 유닛 단축키의 암기뿐만 아니고 컨트롤에 필요한 단축키를 아는 것입니다. 그 컨트롤을 하는 데에서 기본적으로 그 어떤 동작들이 있냐면 일단 move가 있죠. 그 다음에 stop이 있습니다. 그리고 attack이 있고요. 그 다음에 hold가 있고 그 다음에 patrol이 있고요. 그 다음에 follow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키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단축키들이 다 있습니다만 특히 이것은 그 마우스로도 스타크래프트의 그 상황판 여러분들 게임하면 보셨었죠? 가장 오른쪽에 꾹꾹 눌러가지고 다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행시키시기보다 무브는 마우스로만 됩니다. 그 마우스 키를 누르지 않으셔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 S, A, H 그 다음에 페트롤까지 S, A, H, P 요 네 개는 여러분들이 마우스가 아니고 단축키를 사용을 하셔야지만 가장 빨리 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팔로우는 같은 편 유닛을 찍었을 경우에는 어택 대신 팔로우가 되니까 F키를 별도로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닛을 컨트롤하기 위한 단축키에서 가장 중요한 거 스탑, 어택, 홀드, 패트롤 이 네 가지는 단축키를 꼭 사용을 하시는 법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어택.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한 단축키가 바로 어택입니다. 어택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초보에서 중수로 넘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강제 어택과 어택당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택이라는 것은요, 유닛을 공격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어택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움직이는 것과 어떻게 가서 싸우는 것과를 이제 여러분께서 구분을 하셔야 되겠는데, 스타크래프트에서의 어택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을 경우에,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경우에는 그 유닛을 일단 공격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인공지능을 최대한도로 반영한 것입니다. 어택을 찍고 상대방 유닛을 찍게 되면은요, 강제 어택을 그 유닛을 하게 됩니다. 내 유닛도 어택을 찍고 A키죠. A키를 누르고 내 유닛을 찍게 되면은 내 유닛을 강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택의 개념이거든요. 어택을 하지 않고 그냥 무브를 했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무브한 명령이 끝나기 전까지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따 실전 시범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택의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 어택과 어택 땅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께 칠판으로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상대방 유닛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상대방 유닛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내 유닛이 있습니다. 내가 마린이고, 이 상대방 유닛이 뭐 드라군이나 질럿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이게 질럿이고, 내가 머린이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강제 어택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내가 상대방 유닛을 마우스로 쿡 찍어주면은,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로 쿡 찍어주면은 어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강제 어택이 돼요. 그런데 상대방 유닛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질럿들이 여럿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택하고 이놈을 딱 찍어줄 경우에 이놈만 때리게 돼요. 내가 여기 머린이 여러 명이 있다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룹으로 잡잖아요. 마우스로. 그래서 한꺼번에 이 머린을 컨트롤을 하거든요. 그럴 때 머린을 한꺼번에 잡고 나서 이놈을 강제 어택을 해줬다. 그러면은 전부 머린이 이놈만 쏘게 되거든요. 이게 1.4라는 개념인데 이렇게 쏘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기술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얘를 빨리 없앨 수가 있으니까 좋은 기술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때와 때가 같이 몰려서 싸우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놈을 계속 때리고 있는 게 이놈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란 말이죠. 건물이고 옆에 유닛들이 건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가가지고 건물을 강제 어택으로 때리고 있는데 이놈들이 같이 공격을 한다 그러면요. 이 우리 편들은 전부 건물만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그냥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그 건물을 다 폭파시키고 나서야 이놈들한테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어택이라는 것은 실제로 1.4를 하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유닛의 명령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잘못하면
전부 다 강제 어택 하나를 하다가 그것만 때리다가 다른 유닛들한테 다 폭삭 전멸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어택 땅입니다. 어택을 찍고 A키를 찍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놈 건물을 찍는 것이 아니고 이놈 특정 유닛을 찍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이나 특정 유닛 옆에 땅을 마우스로 찍어주면요. 어택을 누르고 A키를 누르고 땅을 마우스로 찍어주면 그때는 한 놈이나 한 건물을 강제 어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이 주변에 있는 전체에 대해서 인공지능적인 공격을 하게 됩니다. 펼쳐서 자기가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는 유닛들을 펼쳐서 같이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어택과 어택 땅을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사용을 하시냐에 따라서 실제로 집중적인 공격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연히 강제 어택 하나로 모아서 1.4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적으로 펼쳐져서 싸우는 효과적인 전술을 구현하실 때는 어택 땅을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상대방 지역에 대해 상대방 그 지역으로 내가 공격을 우리 부대를 보냈다라고 했었을 때도 상대방 지역으로 갈 때 상대방 지역의 특정 건물을 강제 어택으로 찍어주신다 그러면은 전부 가서 그 건물 때리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지역에 땅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어택 땅. 그러면 상대방 지역까지 들어가면서 안에 들어가서는 인공지능적으로 전투를 벌일 수가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제 어택과 어택 땅의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에서 여러분들께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이 단축키 이외의 기능키로서 여러분들께 꼭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Shift와 그 다음에 컨트롤 키와 그 다음에 Alt 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키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중수에서 고수. 요거는 사실 초보에서 중수로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요거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중수에서 그 이상의 고수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단축키입니다. 요것을 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까이 설명을 못하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Shift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텐데 Shift 키는 웨이포인트를 찍는다거나 동작을 예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hift 키는 밥 먹는 것처럼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 컨트롤 키는요. 그룹 지정을 합니다. 그룹과 부대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대 이동을 한다거나 부대 단위의 전투를 할 경우에 컨트롤 키를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면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룹을 얼마나 잘 지정하느냐.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그걸 다시 불러오는 것. 그리고 요것을 갖다가 실제로 예를 들어 유닛 생산하는 건물을 지정을 할 수도 있죠. 컨트롤 키로 전부 그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컨트롤 키. 그리고 컨트롤 키, 시프트 키를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그룹을 컨트롤할 때는 그룹에다가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를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우스로 전부 잡아가지고 유닛을 1번 그룹, 2번 그룹이 아니고 잡아놨었던 것 중에서 좀 HP가 단 것들은 딱딱딱딱 거기서 빼고 새 것들 딱딱딱딱 집어넣고 할 수 있는 것이 컨트롤과 Shift 키를 가지고 가능합니다. Alt 키 역시도 컨트롤처럼 1부대, 2부대, 3부대, 4부대를 직접 저장은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쭉 드래그를 했었을 때 그것을 임시적인 메모리로 그룹으로 저장을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숫자키 그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불러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Alt 키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키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배처리는 여러 개 잡아야겠고 배럭스는 여러 개 잡아야겠고 실제로 전투를 가야 되는데 부대는 모자란단 말이죠. 잡을 것이. 하키가. 그럴 경우에는 부대를 간단하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Alt 키를 가지고 부대를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 단축키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유닛 컨트롤을 하는 기본 키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론 강의를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강의를 하면은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이게 뭔 소리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그래서 PDP 화면으로 오늘 배운 것들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을 여러분들께 실제 게임을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크래프트의 기본적인 컨트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을 실제로 PDP 화면에 스타크래프트 화면을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란의 화면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벌써 부대가 상당히 많아졌고 건물들이 많이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무브를 하는 것은 M키를 사용하지 않고 마우스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마우스 오른쪽 키로
원하는 곳을 찍게 되면 선택되어 있는 머린 메딕들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라는 지금 얘기죠. 그냥 마우스로 사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MP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제 다른 키들은 실제로 단축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택을 한다. 또 했었을 때 지금 우리 편으로 어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 어택을 해야 됩니다. A키를 누르고 키보드로 그리고 강제 어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쏴야 할 타겟을 지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A키를 누르고 그것이 이제 어택키가 되겠습니다. 상대편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왼쪽으로만 눌러도 상대편인 경우에는 어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택 땅을 하는 것은 어택을 누르고 땅을 치는 건데 지금 우리 편이기 때문에 어택 땅을 했었을 때에는 상대편이 아니니까 공격을 하지 않겠죠. 강제 어택만 할 수가 있습니다. 페트롤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머린을 예를 들어서 한 두세 명을 뚝 뽑아가지고 계속 순찰을 돌게 하겠다. 특정 영역으로 순찰을 돌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머린을 찍고 그 다음에 특정 지역으로 페트롤을 누르고 특정 지역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페트롤을 누르고 다시 반대쪽을 지어주면은 그쪽에서 페트롤까지 지정된 곳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Shift 키를 누르고 웨이포인트를 설정을 해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겠는데 페트롤 같은 경우에는요 단 두 곳을 찍어준 두 곳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반복 순찰도 있고 웨이포인트를 찍어주면 여러 곳을 찍어줄 수가 있는데 반복을 하지 않고 그 여러 곳 찍어준 곳을 한꺼번에 쭉 순찰을 하고 마치게 되는 이런 서로 다른 효과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무브로 이동하는 것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택 땅으로 이동하는 것과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브로 이동해서 머린 메딕 부대가 저그에게 한번 달려가는 모습과 어택 땅으로 이동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지금 머린 부대가 준비를 쫙 하고 있죠. 자, 이 머린 부대가 무브를 통해서 상대방 기지로 달려갑니다. 여기까지 가라라는 명령으로 지금 무브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앞으로 쭉 갑니다. 이 머린들은 어디까지 가라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동안은 무조건 갑니다. 가다 보니까 중간에 매복되어 있는 적의 병력이 있었을 경우에 엄청나게 공격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도 무조건 갑니다. 자, 이번에는 어택 땅으로 상대방 기지까지 가라는 명령을 받은 머린과 메딕 부대를 보겠습니다. 자, 두 부대가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한꺼번에 지금 부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어택하고 그 다음에 땅을 한번 미니맵에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택 땅, 미네랄 멀티 있는 곳까지 어택 땅을 했죠? 이렇게 되면 가다가 벌써 상대방이 앞에 적이 있으니까요. 그냥 가지 않고 공격을 하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택 땅하고 찍어놓은 곳까지 가는 동안에 어택입니다. 어택 공격이 이미 먹혀있기 때문에 상대방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상대방 유닛들, 적군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공격을 하라는 겁니다. 그 공격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어택 땅 찍어놓은 곳까지 계속 가겠죠. 가다가 또 적을 만나거나 적 건물을 만나면 공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병력을 이동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가 어떤지를 지금 미니맵상에서 깜깜하기 때문에 몰라요. 정찰이 안 돼 있고 상대방이 매복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라면 무브로 이동을 한다면 거기까지 가는 동안 상대방이 공격을 하더라도 그냥 가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유닛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지휘를 받는 병사들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 명령이 돼버리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잘 모를 경우에는 어택 땅 명령을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강제 어택과 어택 땅의 차이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들께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과 싸우는 데에 있어서 강제 어택과 어택 땅의 차이입니다. 강제 어택이라는 것은 적을 싸울 때 실제로 적을 내 마우스 버튼으로 하나, 적의 유닛이나 적의 건물을 내 마우스 버튼으로 하나를 딱 찍어주는 겁니다. 그놈을 강제로 어택해라라는 거죠. 다른 놈들이 나한테 공격하는 것은 신경 쓰지 말고 그놈만 공격을 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4의 의미가 있죠. 자, 러커가 보이죠? 자, 모든 병력들이 전부 러커를 공격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병력을 부대로 다 지정을 해준 상태에서 러커를 찍어줬기 때문에, 러커를 왼쪽 버튼으로 찍어줬기 때문입니다. 어택을 누르고 왼쪽 버튼으로 찍어주나, 그냥 버튼으로 찍어주나, 그냥 마우스 버튼으로 찍어주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적이기 때문에 굳이 어택을 눌러주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그것은 어택을 누르는 것과 똑같이 강제 어택이 됩니다. 하지만 어택 땅을 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적의 병력이 여러 명이 있었을 경우에 강제 어택을 하게 되면은 그 병력만 공격을 하게 됩니다만 적의 병력이 여러 명이 있었을 경우에 어택하고 땅을 찍게 되면, 자, 지금 보시죠. 어택하고 땅을 한번 찍어볼까요? 어택 땅을 찍게 되면요, 제각각 공격을 하죠. 전부 다 제각각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공격이 더 효율적이냐,
어택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은 공격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그 유닛만을 집중적으로 한 놈만을 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공격을 하게 되고 어택 땅이라고 명령을 내리면 인공지능적으로 알아서 1대1 혹은 뭐 1대2 이런 식으로 펼쳐져서 각각의 유닛들을 상대로 해서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더 유용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이를테면 일괄적으로 공격을 너희들 인공지능에 맡겨서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택 땅을 누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 놈 한 놈씩이라든가 특정한 놈을 먼저 잡아야겠다라고 한다면 강제 어택, 즉 1.4죠. 전부 그 적에게 1.4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은 프로토스와 예를 들어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하이템플러가 뒤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하이템플러가 사이오닉 스톰 한 방 쏘면은 전멸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질럿이나 드라군을 이거는 바라볼 것 없이 하이템플러 하나를 일단 먼저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이건 어떻게 해요? 1.4 강제 어택을 해야겠죠, 하이템플러를. 그렇지만 앞에 질럿과 드라곤이 있었을 경우에는 공격을 할 때 그 강제 어택을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어택 땅을 해서 싸우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Shift-키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Shift-키를 다 해드리지는 못하겠고 Shift-키 중에서 간단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hift-키에는요 웨이포인트 기능과 그 다음에 동작 예약 기능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룹핑 지정 기능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웨이포인팅 기능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Shift-키로 뷰 화면을 여러분들께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F2, F3, F4가 뷰 화면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각각의 지정된 위치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이렇게 화면을 움직여서 봐야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상황에서 F2키를 띵 누르면은요, 본진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본진하면 이제 F2키를 누르면. 근데 F3, F4키는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마당을 F3키에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마당을 보게 해주시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F3키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앞마당이 F3키로 옵니다. 자, 본진으로 다시 F2키 눌러볼까요? 본진으로 왔죠? F3키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곳을 바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구 앞에서 교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입구 앞을 F4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네랄 멀티가 있는 곳이죠. F4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Shift F4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본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본진에서 F4키만 달랑 누르시면 미네랄 멀티 지역을 바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F2, F3, F4키를 Shift를 통해서 내가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것을 지정을 하시는 방법을 봤습니다. 이것도 Shift의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웨이포인트에 대해서 Shift로 지정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작 이야기 사실 더 중요한데 그것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정찰을 하시는 건데요. 로스템플 같은 경우에 지금 6시에서 시작을 했으면 2시, 12시, 8시 순서로 정찰을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매번 가실 때마다 SCV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보세요. SCV 하나를 정찰할 놈을 뽑았죠? 뽑고 난 다음에 그 SCV에게 이동 명령을 내리는데 Shift를 누르고 2시.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또 12시.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8시를 마우스로 차례로 클릭을 해주시면은 SCV는 알아서 2시에 원하는 위치에 갔다가 다시 12시에 원하는 위치에 갔다가 8시 위치까지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웨이포인트 예약입니다. 이거는 한 10개 정도까지 여러분들께서 정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군데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10군데 이동을 찍어 놓으시면은 그 행로대로, 그 경로대로 10군데 이동을 찍어 놓으시면 그 경로대로 SCV든 머린이든 10군데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Shift 어택을 해서 찍어 놓으시면은요. Shift 어택을 해서 찍어 놓으시면 단순히 그 행로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을 하면서 싹 있는 유닛들과 싸우겠죠. Shift 어택을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닛의 테크트리에 따른 유닛 구성과 기본적인 키의 컨트롤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능하면 단축키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스타크래프트 실력을 올리는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단축키뿐만 아니라 유닛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단축키, 무브와 강제 어택과 어택 당의 차이 설명드렸죠. 그리고 Shift키 오늘 간단히 맛만 봤습니다만 Shift와 컨트롤, Alt 같은 기능키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결국 중세에서 또 고수로 가는 그 가장 첩경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못한 것은 그 다음 시간에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통째로 삼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